태풍이 몰아치던 아침, 하늘은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비는 빗방울이라기보다 쏟아지는 물줄기에 가까웠고 바람은 우산을 뒤집을 만큼 거셌죠. 지민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서둘러 원룸을 나섰습니다. 낡은 건물 현관문을 열자마자 몰아치는 바람에 우산이 뒤집혔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필 이런 날씨라니. 지민은 우산을 바로잡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회사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이런 날씨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터였습니다. 지민은 서둘러 걸음을 옮겼죠. 월급날까지 사흘,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택시를 탈 여유는 없었습니다. 석진그룹 본사 건물 바로 앞에 도착했을 때 지민은 회사 입구 한켠에 웅크린 채 떨고 있는 노숙자를 발견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는 비를 피하려 건물 처마 밑에 몸을 기대고 있었지만 거센 바람에 비는 사방으로 흩날려 그의 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간간히 몸을 떨며 기침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지민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노숙자는 겨우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민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창백한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이거 드시고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지민은 망설임 없이 우산을 노숙자에게 씌워주고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과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차를 꺼내 건넸지요. 오늘 점심으로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노숙자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지민의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셨네요. 노숙자의 목소리는 쇠약하고 깊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회사 출근 시간에 늦을 테지만 이 노숙자를 이대로 두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결심한 지민은 회사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사 사정은 나중에 설명드리면 되겠지. 지금은 이분이 더 중요해요. 지민은 노숙자를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성심병원으로 향했죠. 석진그룹 본사 입구에 CCTV 카메라가 그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노숙자를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재빨리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한 폐렴 증상이 있네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잘 데려오셨어요.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호사가 입원 수속을 위해 환자 정보를 물었지만 노숙자는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민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죠. 일단 제가 비용을 부담할게요. 나중에 신원이 확인되면 그때 정산하면 되죠? 지민은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노숙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푹 쉬세요. 이제야 회사로 향한 지민은 석진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인사부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윤지민 씨, 2시간이나 지각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민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회사 규정은 엄격합니다. 특히 최근 석진 사장님이 직원 근무 태도에 관해 강조하고 계시는데 퇴직 절차를 밟아야겠네요. 지민의 귀에 팀장의 말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해고라니. 이대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할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게다가 오늘 병원비로 카드를 긁은 것까지 모든 것이 태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텅 빈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 칸짜리 작은 원룸이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지킬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홀로 남겨진 지민에게 이 좁은 원룸은 유일한 안식처였죠. 월세 체납 고지서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3개월째 밀린 월세. 지민은 한숨을 내쉬며 고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지민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고 무심코 서랍을 열었죠. 그곳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품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와 바랜 사진 한 장. 지민은 봉투를 열어 안에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어머니의 글씨체로 시작되는 편지의 첫 문장에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민에게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죠.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지민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운명의 태풍이 그녀의 인생을 강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석진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서는 젊은 남자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진그룹의 사장 성민수는 35의 나이에 재계 최연소 경영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그의 카리스마와 뛰어난 사업수와는 석진그룹을 한국 최대 그룹사 중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사장님, 어제 CCTV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받아들었죠. 평소 같으면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가 수개월 동안 찾고 있던 큰아버지가 회사 앞에서 목격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영상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회사 입구 CCTV에 한 노숙자가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젊은 여성이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고 음식을 건네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노숙자를 택시에 태워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죠. 이 여성이 누구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인사부에서 근무하던 윤지민이라는 직원입니다. 어제 지각으로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다 해고되었다니. 그 노숙자는 어디로 갔지? 지민 씨가 성심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를 준비해. 병원으로 가겠어. 성심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접수대에서 어제 들어온 노숙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들어오신 노숙자분은 310호실에 계십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무명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수는 급히 310호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는 수척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큰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큰아버지, 정말 삼촌 맞으시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민수, 내가 민수구나. 민수는 큰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큰아버지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버지를 찾아야 한다고 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형이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문의 비밀이라고. 큰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가문의 비밀, 가문의 비극이지. 큰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가족을 떠나 이렇게 사셨어요? 큰아버지는 민수를 바라보며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여자 때문이었지. 집안에서 인정할 수 없는 여자라고 했어.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와 함께 떠났지. 하지만 그녀는 오래 살지 못했어. 민수는 큰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형제를 버린 아버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큰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 피어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그때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큰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녀가 키웠지.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어. 이제는 어디 있는지. 잠시만요, 큰아버지. 감옥이라뇨? 그래. 내가 너희 집안의 재산을 훔쳤다는 누명을 썼지. 사실은 내 아버지가 나를 내쫓기 위해 꾸민 계략이었어.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고,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그동안 듣던 가족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의 이름이 뭐였나요? 윤미경. 민수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아이의 이름은요? 지민이, 윤지민이라고 불렀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노숙자를 도와준 여직원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큰아버지, 어제 큰아버지를 도와준 여성이 있었죠? 우산을 씌워주고 병원에 데려다 준 큰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정말 친절한 아가씨였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설마,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큰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민수는 병원을 나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지민 씨의 인사 기록과 주소를 전부 찾아서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사진도 있으면 같이. 중요해. 전화를 끊고 민수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버지는 어쩌면 자신의 딸을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그 아이가 정말 내 지민이면 내가 드디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큰아버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해요.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민수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윤지민의 인사 기록과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첨부된 주민등록등본. 부모님 란에 아버지는 불명, 어머니는 윤미경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큰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어제 큰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인가요? 큰아버지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맞아. 미경이를 닮았어. 눈매가, 웃는 모습이. 내 딸이야. 민수도 사진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윤지민은 큰아버지를 닮았고 특히 눈매는 민수 자신과도 비슷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버지, 이제 지민 씨를 찾아야겠어요. 그런데 어제 제 회사에서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민수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처럼 얽힌 가족의 비밀과 새로운 만남.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윤지민. 지민은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 도와준 노숙자의 상태가 걱정되어 아침 일찍부터 성심병원을 찾았지만 병실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죠. 간호사가 노숙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지민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실직했는데 병원비도 더 낼 여유가 없는데 지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병원비로 카드를 긁은 것도 큰 부담이었지만 그 노숙자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용기를 내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의 말은 병실 안의 광경에 멈춰버렸습니다. 침대에는 노숙자가 누워 있었지만 그 옆에는 석진그룹의 사장으로 알려진 성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를 TV나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죠. 한국 최연소 재벌 총수, 경영 천재라 불리는 인물. 아, 여기 오셨군요. 윤지민 씨.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이 의아했지만 지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된 것 같네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민이 물러서려는데 민수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들어오세요. 사실 지민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지민은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노숙자는 지민을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대로 거리에서.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열은 좀 내리셨나요?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은 노숙자와 민수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이신가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분은 제 큰아버지입니다. 10년 넘게 찾아왔던 삼촌이죠.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길에서 만난 노숙자가 석진그룹 사장의 삼촌이라니.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민 씨, 큰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지민은 혼란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병실 문을 닫고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민이 앉자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민 씨의 어머니 성함이 윤미경 맞으신가요? 지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민수는 노숙자를 바라보았고 노숙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석진호라고 한다. 성민수의 아버지 석진석의 형이지. 그리고 나는 아마도 내 아버지일 거야. 지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라니?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지민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진호와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미경이와 나는 서로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지. 미경이는 가난한 집 딸이었고 우리는 그런 집안끼리의 결혼을 중요시했거든.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어. 하지만 내 동생 진석이 내가 집안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나를 감옥에 보냈지. 그때 미경이는 이미 너를 임신한 상태였어.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준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 편지.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있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진호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읽어볼래? 내가
내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지민은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내 아버지는 내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석진호라고 해.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그의 집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어. 진호는 날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의 동생이 그를 감옥에 보냈어.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너를 낳았고 그가 출소했을 때 우리는 잠시 함께 살았단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 계속되는 위협과 괴롭힘에 진호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떠나기로 결심했어. 그 후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단다. 지민의 손이 떨려 편지를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는 흐느끼며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 모든 일이 있었어. 내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 거리의 노숙자가 되고 말았다. 미경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조차 모른 채 민수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가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인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민 씨, 큰아버지,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네요. 지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만났고 그것도 자신이 우연히 도와준 노숙자였다니.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재벌가의 장남이었고 자신은 그렇다면 저는 지민이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지민 씨는 석진그룹의 적법한 상속자 중 한 명입니다. 큰아버지의 직계 자녀니까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만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뿐이에요. 진호는 지민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늦게 나타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병실안은 세 사람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지민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픔과 기쁨, 혼란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민 씨, 오늘 많은 일이 있었네요. 조금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건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제안이 있어요. 민수의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충격, 자신의 출생 비밀, 그리고 갑작스럽게 알게 된 친척 관계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지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넘게 찾던 삼촌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직 어색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차는 석진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지민에게 회사로 돌아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닌 경영 수업을 받으며 회사의 일원으로 함께하자는 제안이었죠. 석진 사장님, 민수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 저는 이런 큰 회사에서 일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갑자기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 것도. 능력은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큰아버지의 딸이니까.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민수와 지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해고된 직원이 사장과 함께 돌아왔기 때문이었죠. 민수의 집무실에서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큰아버지의 건강부터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석진그룹의 부회장 석진석, 민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진석은 지민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지?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윤지민 씨입니다. 큰아버지의 딸이에요. 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은 죽었어. 그리고 그런 딸 같은 건. 큰아버지는 살아계셨어요, 아버지. 어제 우리 회사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진석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씌운 누명, 그리고 아버지가 그들 가족을 괴롭힌 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민은 자신 때문에 가족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제가 나가는 게 좋겠네요. 진석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가. 넌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어.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민 씨는 우리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인정하든 않든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진석은 분노로 떨며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한다면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래도 양심은 잃지 않을 겁니다. 진석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지민은 민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아버님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병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부르는 단어가 낯설었지만 지민은 용기를 냈습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아, 내 목소리로 그 말을 들으니 꿈만 같구나. 어머니의 편지를 다 읽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떠나셨다는 것.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경이가 마지막까지 나를 오해하지 않았구나. 고맙다. 지민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해요. 제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그런 말 마라. 난 너한테 해준 것 하나 없는 아버지야.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겐 서로밖에 없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사회를 소집해서 제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민 씨와 큰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어요.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진석이는 변하지 않았구나. 민수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가족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지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민수 씨마저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어떡해요? 잃는 것보다 찾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진정한 가족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길고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되찾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틀 후 석진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별 이사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진석은 민수의 해임을 안건으로 올렸고 이사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의 안건은 현 대표이사 성민수의 해임입니다. 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회 시작 전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이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큰아버지 석진호 씨의 DNA 검사 결과와 법적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윤지민 씨의 출생 증명서와 DNA 검사 결과도 함께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은 이미, 큰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윤지민 씨는 그의 친딸입니다. 법적으로 석진그룹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 중 하나죠. 진석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조작된 문서야. 최고령 이사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석 부회장, 이 문서들은 전부 공식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시면 증거를 제시하셔야죠.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큰아버지가 감옥에 가신 것도 사실은 부회장님의 음모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당시 진술이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석은 진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전부 거짓이야. 내 아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민과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진호는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민의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석아. 진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진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많이 변했지만 석진그룹의 창업주 아들인 그를 알아보는 이사들도 있었습니다. 진호 회장님. 한 이사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석은 형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형? 어떻게? 진호는 천천히 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생아, 이제 그만하자.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 진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강인한 모습 뒤에 숨겨진 죄책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난 그저.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가 진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 내가 가문을 지키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 민수는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큰아버지와 지민 씨에게 정당한 권리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정의롭게 이끌고 싶습니다. 이사회는 민수의 결단력과 진정성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결국 해임 안건은 기각되었고 대신 진호와 지민의 가족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네 사람은 민수의 집무실에 모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구나. 진호는 형제애를 담아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가 실수했어. 나도 너를 이해하지 못했고.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진실을 인정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진석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내 형의 딸이구나.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 진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요. 어머니도 그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지민은 자신의 원룸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민수가 마련해준 집으로 아버지와 함께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아버지를 찾았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을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는 태풍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 같았습니다. 지민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희망이 이제는 더욱 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그치면 반드시 해가 뜨듯 너의 인생에도 밝은 빛이 찾아올 거야. 그때까지 굳건하게 견뎌내렴.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석진가의 넓은 저택 정원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아버지 진호와 함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석진그룹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명예회장으로 복귀했고 민수는 여전히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진석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나 부회장직을 유지했지만 가족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넌 어떠니? 회사 생활은 적응되고 있어? 진호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민수 오빠가 많이 도와줘요. 사회공헌팀에서 일하는 것도 제게 잘 맞는 것 같고요. 지민은 석진그룹에 입사해 사회공헌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죠. 특히 한부모 가정과 소외계층 지원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도 항상 남을 돕는 걸 좋아했지. 너는 미경이를 많이 닮았구나. 정원 입구에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지민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수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호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꺼내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던 미경 재단이 드디어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항상 하고 싶어 했던 일,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을 이제 지민이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요? 드디어. 지민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진호도 깊은 감동에 빠진 듯 했습니다. 미경이가 하늘에서 보면 정말 기뻐할 거야. 민수는 지민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민 씨가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보다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지민 씨예요.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은 월세조차 내기 힘든 작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기업의 일원이 되어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을 이끌게 되다니 마치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지민 씨의 따뜻한 마음과 실천력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때 정원 안쪽에서 진석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다들 여기 있었군. 진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호가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석아, 우리 미경 재단 설립 허가가 났대. 진석은 잠시 망설이다 지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 것이었다. 내가 부당하게 가져갔던 거야. 지민이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목걸이가 나타났습니다.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진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 미경 씨에게 준 첫 선물이었지. 내가 그들이 헤어진 후 미경 씨의 집에서 가져온 거야. 지민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보물이었을 물건을 이제야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아버지. 지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진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민이 처음으로 그를 작은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랜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진호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진석아.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기로 했잖아. 네 사람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갈등과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 그 상처를 보듬으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민은 자신의 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오늘 받은 목걸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어요.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고 계시고 우리 가족은 조금씩 화해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가 그치면 반드시 해가 뜬다는 것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밖에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민의 마음속에는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운명의 태풍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 그녀의 삶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